안녕하세요. 우리들 체질체험 건강방송의 김수범입니다. 오늘은 요즘 카타르 아시안컵 게임, 카타르 아시안컵 게임이 한창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타르 아시안컵 게임에 출전하고 있는 이 여러 선수들이 있죠.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황희찬, 조규현, 조현우 등 여러 선수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축구와 사상 체질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요즘 계속 관심이 많죠. 2024년 아시안 축구 연맹 카타르 아시안컵 축구가 점점 흥미를 더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전에서는 전반 후반 전반전에 먼저 이제 한 골을 넣어가지고 저희가 지고 있는 상태였죠. 그 상태에서 후반전 추가 시간에 거의 조기성 선수가 헤딩으로 골을 넣으면서 이제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연장전이 갔지만 이때도 양 팀이 골을 못 넣다가 마지막 승부차기에서 4대 2라는 성적으로 우리 대표팀이 8강에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상당히 고전을 많이 면치 못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조별 리그에서 이제 우리 한국팀이 가장 잘할 줄 알았는데 다른 팀들한테 이제 2대1로 비기는, 특히 이제 말레이시아한테도 이제 3대3으로 비기는 그런 상당히 나쁜 성적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이 실제 우승을 할 수 있을지 상당히 불안한 마음으로 이제 사우디전을 관람을 했었죠. 그러나 다행하게도 우리 축구 선수들이 그냥 끝까지 하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인해 가지고 이겼던 것 같습니다. 흔히 말하는 중꺽 말하는 그런 말을 하죠.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중꺽 말하고 해서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이 한 팀이 되어 가지고 16강에서 승리를 해서 8강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장전까지 가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가게 됨으로써 이제 우리 이제 다 가게 됨으로써 이제 8강에서는 이제 강호라고 하는 호주하고 맞붙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일단 멋진 경기로 해서 8강, 4강, 결승까지 가서 승리를 했으면 하는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이 카타르 아시안컵 축구를 사상 체질적인 면에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사상 체질적인 면에서 어떻게 축구에 접근을 할 것인가. 먼저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이제 포지션에 따라서 각 포지션이 있죠. 공격수, 미드필드, 수비수 이렇게 있는데 이 셋 자리가 어떤 점이 어떤 포지션에 이제 체질이 잘 맞을까 하는 그런 면하고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의 체질은 어떤 체질일까 이것을 한번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축구 선수들의 그리고 이제 이런 축구 선수들의 체질도 알아보고 또한 이런 체질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선수들의 체질을 분석을 해서 어떤 면을 고치고 어떤 면을 보충하고 어떤 면을 고쳐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포지션에 알맞은 체질은 어느 체질일까요? 각 포지션 공격수가 있고 그 다음에 미드필더 중간에서 뛰는 사람이 있고 수비수가 있는데요. 일단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공격수죠. 일단 축구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골을 넣어야지. 아무리 방어를 잘해도 골을 못 넣게 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공격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공격수는 이제 판단력과 순발력이 중요합니다. 빠른 판단력과 순발력으로 골을 넣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체질적으로는 가장 좋은 체질은 이제 소양인과 태양인들이 좀 적절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공격수는 순발력과 정확성 그걸 해서 공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죠. 그 다음으로 미드필더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공격수와 수비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공격도 하고 또 수비도 해주고 이렇게 그 중간에서 가장 그 체력 소모가 많은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력이 좋은 태음인과 소양인이 적절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비수는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사람, 그 상대에서 공격에 들어올 때 정확한 판단력과 책임감을 가지고 막아내야 되거든요. 일단 막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공격 책임감과 분석력이 뛰어난 소음인과 이제 또 침착한 태음인이 그 적절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골키퍼가 있죠. 골키퍼는 이 순발력이 있어야 되고 판단을 빨리 해야 되고 일단 빨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둔한 것보다 순발력이 있고 정확한 판단이 필요한데 이것은 이제 소양인이 가장 적절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상 체질적으로 이제 축구 선수의 특성과 해당 선수는 누구일까요? 축구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체질은 소양인 체질입니다. 소양인들. 축구에서 최종적으로 골을 넣어야 되고 순발력이 있어야 되고 빨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골을 가장 많이 넣을 수 있는 체질은 이제 역시 소양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골을 소양인들이 넣기 위해서는 순간적인 판단력과 순발력이 필수적이죠. 그래서 이제 소양인은 주로 이제 공격수에 있으면서 평소에는 이제 가볍게 뛰다가 결정적인 찬스가 됐을 때는 빠르고 순발력을 가지고 빠른 판단력을 가지고 공격을 하면서 공을 키고 들어가서 공을 넣는 거죠. 골을 넣어야지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런 그 소양인들의 단점도 있죠. 단점이라는 것은 가장 체력과 기구력이 약하다는 겁니다. 소양인들은 빠른데 이것을 오래 지속을 못하는 거죠. 오래 뛰면은 체력이 떨어져서 자기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양인들은 이제 살살 뛰다가 어느 중요한 순간에 가서는 결정적인 골을 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형적으로 본다면 이제 소양인들은 이제 좀 굉장히 날렵하게 생겼지만 좀 외형적이고 좀 경솔하고 좀 가볍게 행동하는 면이 있습니다. 이 순발력이 있지만 가볍게 행동을 하다 보면은 어떤 기구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번 실수를 하면 계속 실수를 하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양인들이 성공을 하려면 소양인의 장점이 순발력과 판단력을 이제 계속 키워나가는 거죠. 장점을 계속 살리면서 태음인의 강단 체력인 기구력과 소음인의 그 판단력, 정확성을 이렇게 같이 보강을 한다면은 세계적인 선수로 나아갈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모나 축구하는 스타일, 행동 등을 중심으로 분석해 본다면은 이제 우리 가장 뛰어난 선수인 손흥민, 이강인, 황인범, 조규성, 정우영, 이재성, 김승규, 조현우 골키퍼죠. 그리고 문선민, 양현준, 정승현, 이순민, 김긴수 등이 이제 소양인적인 면을 많이 갖춘 선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선배 축구로서는 이제 본다면 이제 안종환 선수라든가 박기성 선수, 박주영 선수, 그리고 홍명보, 그리고 최용수, 이천수, 그리고 감독으로서는 히딩크 감독 같은 경우가 소양인적인 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팀의 중요한 체질은 역시 태음인이죠. 태음인은 강한 체력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공격과 수비를 이제 번갈아 가면서 할 수 있고 팀의 전반적인 기능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해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축구는 골인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밀어줄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태음인들은 이제 기구력과 강한 체력을 바탕이 되어 가지고 공격과 수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받아낼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래서 이제 그 압박을 하면서도 골을 넣을 수 있는 기가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초반에는 태음인들은 이제 모든 사람이 소양인이나 소음인이나 모두 체력이 좋기 때문에 크게 이제 두각을 안 나타내겠다도 처음에는 두각을 안 나타나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연장전으로 갈수록 체력이 뒷받침되면서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가 계속 진행이 된다든가 하는 경우에 태음인들이 가장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태음인도 이제 자기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구력 있고 체력은 좋지만 순발력이나 빠른 것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소양인의 순발력과 판단력, 순발력과 빠른 행동력 같은 것을 좀 키우고요. 소음인의 그 정확한 분석력을 강화한다면 자신의 체력을 최단도로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모나 축구하는 스타일, 행동 등으로 분석해 본다면 이제 김민재 선수 그 수비에 있으면서 굉장히 체력이 강하죠. 그리고 황소 같다고 해서 황희찬인데 황희찬 선수, 그리고 박영우 선수, 김영권, 이기재, 서령우, 오현주, 홍현석, 김태환, 박진섭, 송범근 선수 등이 태음인적인 면이 있는 선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선배 축구 선수로서는 이제 차범근 선수, 이훈재 선수, 김남일 선수, 차두리, 이동국, 기성용, 이경용, 그리고 감독으로서는 아드포카트 감독 같은 외모나 그런 스타일이 이제 태음인적인 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소음인들은 이제 축구하는데 이제 좀 불리한 면이 있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체력이 바탕이 돼야 되는데 체력적으로 가장 약한 것이 이제 소음인이죠. 그렇지만 이제 소음인들은 정확한 분석력과 책임감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상대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자신의 맡은 임무는 완벽하게 하는 특성이 있어가지고 체력 소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수비수로서 맞는 게 적당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소음인들은 이제 그 체력이 약하기 때문에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과 집중력이 떨어지고 또 이제 게임이 장기화될수록 체력이 저하기 때문에 소음인들은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체력을 굉장히 기르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안컵에서 이제 소음인적인 외모를 갖고 있는 선수로서는 외형으로서는요 김주성, 김기수 등이 있으면서요 선배 선수로서는 이제 이영표 선수나 오범석, 김정우, 이경수, 그리고 벤투 감독의 스타일들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이 벤투 감독을 보면 외모를 보면 굉장히 말라있죠. 말라있으면서도 이제 뭔가 고민을 하고 신경을 굉장히 예민하게 쓰는 그런 면모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태양인들은 저돌적이고 선동적입니다. 기가 위로 많이 올라가서 기가 강하지만 상대적으로 하체가 약해서 오래 뛰거나 걷거나 하면 하체 힘이 빠지는 그런 증세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 하체 힘이 약하다는 것이 이제 태양인 축구하는 선수로서는 이제 가장 치명적인 약점인데요. 그래서 이제 발을 많이 끼거나 하는 경우에는 좀 불리하고요. 발을 적게 쓰는 골키퍼 같은 경우에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축구 자체가 발로 하는 하체가 튼튼한 운동이기 때문에 축구 선수로서는 태양인은 가장 적합하지 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대한민국의 대표 축구 선수들의 체질을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체질이든 간에 자신의 체질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면으로 본다면은 손흥민 선수는 이제 체질적으로 봐서는 이제 소양인 체질입니다. 그래서 순발력과 판단력이 많이 뛰어나죠. 그러나 이제 여기에 이제 손흥민 선수는 어려서부터 기본기를 중심으로 체력과 인내심을 강화했으며, 그러니까 아버님의 이제 훈련이었죠. 그리고 직구 기능도 이제 뛰어나가지고 분석력과 리더십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체력과 소양인의 그 순발력과 판단력은 이제 빠른 체력은 소양인이고, 그래도 이제 다른 그 체력도 좋고 인내심도 굉장히 강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소양인적인 면이고, 또 이제 축구 분석력과 리더십 같은 것은 이제 태양인적인 면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네 가지 체질의 장점을 모두 가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상 체질에서 이제 좀 약간 좀 원래 내 체질은 아니지만 이런 경우에 이제 음양화평지인이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태양, 태음, 소양, 소음 모든 체질의 특성을 갖고 있다는 그런 면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자기의 본성적인 면을 계속 강화하고 자기의 단점을 계속 보충함으로써 음양화평, 태양, 태음, 소양, 소음이 조화를 이룬 그런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 때문에 이제 월드 클래스로서의 능력을 발휘하지 않았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뜨는 선수는 이제 PGS의 이강인 선수죠. 예. PSG의 이강인 선수. 소양인 체질로서 체구는 작지만 매우 빠르고 순발력이 뛰어나고 판단력이 뛰어나고, 또 이제 어려서부터 이제 축구 신동이다 그럴 정도로 축구 기술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면으로 인해 가지고 체구는 작지만 PSG 같은 세계적인 유명 구단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자기의 단점으로는 이제 체력적인 면에서 약하지만 축구 기술과 체력이 점점 발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손흥민을 이어가지고 한국의 기둥으로서 발전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이제 김민재 선수죠. 김민재, 미넨에 있는 김민재 선수는 이제 태음인 체질로서 체력이 강하면서 정확한 판단과 분석으로 수비를 완벽하게 하면서 또 공격적인 면에서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민재 선수는 체력이 바탕이 되죠. 뭔가 이제 강한 군인과 같은 그런 느낌을 주면서 이제 끈기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순발력과 분석력, 판단력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뛰어도 다른 선수들보다 먼저 가가지고 공을 잡는 그런 순발력이 있고요. 또 이제 분석과 판단력, 분석력도 뛰어나죠. 그래서 소양인과 소음인의 특성까지 갖춘 능력을 갖춘 선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이제 손흥민과 같이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선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황희찬 선수는 이제 태음인 선수죠. 황소와 같다고 하듯이 강한 체력을 바탕으로 해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체력은 강하지만 좀 약간 투박한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죠. 그렇지만 이제 시간이 갈수록 순발력과 골 결정력 그리고 축구 기술이 증가함으로써 세련된 축구를 점점 구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선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조규성 선수는 소양입니다. 조규성 선수 외모적인 면에서 상당히 이제 어떤 약간 뭔가 과시하려고 하고 매스컴에도 많이 나가고 하는 것은 이제 소양인적인 그런 면이죠. 남에게 뭔가 보이려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공격수로서는 이제 굉장히 순발력 있고 판단력 있고 빠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이 잘할 때는 잘하는데 소양인들은 기구력이나 어떤 한번 흔들리게 되면은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이번 축구 대회에서 아시안컵에서도 이제 초반기에는 이제 상당히 어려웠는데 사우디아라비아전에서 골을 넣어주고 함으로써 만회를 많이 했죠.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잘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여튼 소양인들은 이제 순발력, 기구력, 기구력을 좀 많이 키우고 체력을 하고 너무 이제 과시하는 것보다 이제 내면의 힘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우디아라비아전에서 이제 빛을 발한 것은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골키퍼죠. 조형주 선수. 이 선수는 이제 굉장히 빠르죠. 그래가지고 이제까지는 이제 빛을 잘 발휘하지 못하다가 이번에 이제
조현우 선수죠. 조현우 선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났었는데 빛현우라고 하듯이 그 승부차기에서 이제 순발력과 그 판단력으로 두 개의 골을 막아냄으로써 상대적으로 결정적으로 우리 팀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조현규 선수 빠른 판단과 빠른 그 행동 그리고 그 순발력과 판단력이 뛰어난 선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좋은 그 성과를 내기를 바랍니다. 이번 아시안컵에서 우승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그 대한민국 선수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꼭 승리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오늘은 그 아시안컵 게임의 그 대한민국 축구 선수들의 체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들 TV의 김수범이었습니다.